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인공지능, AI랑 사이버 보안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분야의 뭐랄까 핵심 기업 중 하나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PANW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기업의 전략이나 또 최근 성과, 그리고 AI를 어떻게 쓰고 있나 그 잠재력까지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시대에 PANW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게 또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AI가 사이버 보안 환경 자체를 막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이 큰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깊이 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업들이 마주하는 디지털 위협이 뭐랄까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니까요. 이제 AI 기반 방어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되고 있죠. 맞아요. 그럼 본격적인 얘기 전에 왜 PANW 같은 기업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그 배경부터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한 2년 전쯤 상황을 보면요. 그때 대부분 조직들, 거의 93%라고 하던데요. 이런 새로운 디지털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주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핵심에는요, 너무 사람의 판단이나 뭐랄까 수작업, 여기에 의존하는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아, 사람 선으로요? 네. 사이버 보안 경고는 매일같이 막 쏟아지는데 이걸 분석하고 대응할 인력은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좀 심각했습니다. 전체 보안 경고 중에 한 23% 정도는 아예 탐지도 못하고 그냥 누락됐다는 통계가 있어요. 23%나요? 놓쳤다고요? 네. 이건 뭐 바로 심각한 보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와, 23%면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경고가 그냥 사라진 거네요. 이건 뭐 방화벽의 구멍이 숭숭 뚫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결국 자동화, 특히 AI 기반 자동화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만들었겠군요. 정확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다 처리하기에는 정보 양도 너무 많고 위협 변화 속도도 너무 빠르고요. 음흠, 그러니까 당연히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중요한 위협 신호를 놓치면 그 피해는 뭐 상상 이상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AI가 단순히 반복 작업 자동화, 이걸 넘어서서요. 사람 분석가가 혹시 놓칠 수 있는 미묘한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식별하고 예측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형 자동화의 필요성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구체적으로 어떤 접근을 하고 있나요? AI를 쓴 그들만의 해법, 이게 궁금합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딱 마주하고 자기들의 핵심 역량인 세 가지 주요 플랫폼 있잖아요. 클라우드 보안, 이게 프리즈마 클라우드고요. 아, 프리즈마. 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스트라타, 그리고 보안 운영, 코텍스. 이 세 가지 전체에 걸쳐서 AI를 아주 깊숙이 통합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AI를 넣는군요. 네, 대표적인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우선 코텍스 XIAM. 이게 좀 눈에 띄죠? 코텍스 XIAM? 이름부터가 뭔가 좀 차세대 기술 느낌이 나네요. 기존 보안 운영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존의 그 SOCAM 보안 운영 센터는요. 수많은 개별 보안 도구들에서 막 경고가 뜨잖아요. 네네. 그걸 분석가들이 직접 다 모으고 이게 서로 관련 있나 분석하고 진짜 위협인가 판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시간도 오래 걸렸죠. 아, 정말 힘들었겠네요. 네. 근데 코텍스 엑세시암은 AI를 기반으로 이 과정을 확 자동화합니다. 여러 군데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위협을 알아서 탐지하고 심지어 초기 대응까지 어느 정도 수행을 해요. 오, 대응까지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직접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심층 조사가 필요한 사고 건수를 무려 75%까지 줄여준다. 이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75% 감소. 와, 이건 단순히 효율성 개선 이 정도가 아니라 보안 팁이 정말 중요하고 복잡한 위협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탐 감소 효과도 클 거고요. 그렇죠. 분석가들은 이제 반복적인 초기 분석 작업에서 좀 벗어나서요. 더 고도화된 공격이나 아니면 잠재적인 제로데이 공격 같은 거, 이런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솔루션이 AI Access Security라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외부 위협 방어랑은 좀 결이 달라요.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요즘 기업들이 그 오픈 AI의 챗GPT나 다른 회사들 AI 모델 있잖아요. 네, 많이들 쓰죠. 네, 업무에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업 내부에 좀 민감한 데이터나 지적 재산 같은 것들이 외부 AI 모델하고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동하다 보면. 네, 여기서 해커들이 악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격 경로, 이걸 공격 표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군요. 외부 AI를 통해서 내부 정보가 혹시 유출되거나 아니면 이 연결 통로 자체가 내부 시스템 침투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AI 액세스 시큐리티는 바로 이 새로운 위험 지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특화될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해킹 시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최신 AI 기술을 쓰면서 생기는 그 잠재적 위험까지도 관리한다? 이야,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자한테 뭘 보여주냐면 기업 안에서 어떤 종류의 AI 소프트웨어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이걸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해줘요. 통합적인 가시성을 제공하는 거죠. 오, 관제탑처럼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 유출 위험이 높은 AI 앱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정책에 어긋나는 사용 사례 같은 걸 빨리 찾아서 통제할 수 있게 돕습니다. 예를 들면 이 플랫폼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4,000개가 넘는 다양한 AI 앱들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4,000개나요? 네, 그래서 특정 앱이 좀 과도하게 데이터를 요구한다거나 보안상 문제가 있어 보이면 관리자가 그냥 클릭 몇 번으로 그 앱 사용을 회사 전체에서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외부 방어벽도 세우고 동시에 내부에서 쓰는 도구들, 특히 AI 도구들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까지 관리한다니 그야말로 안팎을 다 설피는 입체적인 보안 전략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은 이제 단순히 외부 침입자 막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조직이 AI 기술을 안전하고 또 책임감 있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려는 의지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AI 솔루션들 실제 기업의 재무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쵸. 지난 7월 30일에 마감된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25억 달러였어요.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 늘어난 건데 더 주목할 점은 2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오히려 빨라졌다는 거예요. 아, 가속화됐다는 거요? 네, 보통 기업 규모 커지면 성장률이 좀 둔화되잖아요. 근데 반대 현상이 나타난 거죠. 네, 그 가속화된 성장의 중심에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AI 기반 솔루션들이 많이 포함된 차세대 보안 부문이 있습니다. 아하, 차세대 보안? 네, 이 부문의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Annual Recurring Revenue.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구독 기반 매출인데요. 이게 4분기에 전년 대비 32%나 확 늘었어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인 56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와, ARR 성장률이 32%면 전체 매출 성장률 16%에 딱 2배네요. 이 차세대 보안 부문이 정말 확실한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군요. 그렇죠.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었을까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밀어붙인 전략이 있어요. 플랫폼화 전략인데요. 플랫포머요? 네, 이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고객들이 여러 다른 회사들의 그 단편적인 보안 솔루션들 있잖아요. 네, 조각조각 나 있는 거. 네, 그걸 복잡하게 엮어 쓰는 대신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제공하는 세 개의 통합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 운영, 이 안에서 필요한 모든 보안 기능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아, 마치 여러 앱 따로 까는 대신에 그냥 하나의 슈퍼앱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런 비유가 적절하겠네요. 고객 입장에서는 관리도 편해지고 통합적인 보안 상황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장점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성과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실제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이 세 개 플랫폼으로 완전히 넘어온 고객들, 뭐랄까 완전 플랫폼화된 고객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객들의 이탈률, churn rate라고 하죠. 이게 거의 0에 가깝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탈률이 거의 0이라고요? 와, 네, 일단 이 생태계에 한번 깊숙이 들어오면 다른 걸로 바꾸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만족도도 높아서 계속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이야, 고객 이탈률이 거의 0이라는 건 비즈니스 모델 안정성 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강점이네요. 흔히 말하는
고객 락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네,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죠. 게다가 이 완전 플랫폼화된 고객들의 순 매출 유지율, NRR이라고 부르는데요. Net Revenue Retention Rate, 이걸 보면 더 놀랍습니다. 4분기에 120%를 기록했어요. 120%요? 그 말은 이 고객들이 작년보다 평균적으로 20%더 많은 돈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 쓰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 의미입니다. 기존 고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쓰거나 상위 등급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와, 신규 고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이랑 관계를 깊게 만들어서 거기서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는 거네요. 플랫포머 정력이 단순히 고객 묶어두는 걸 넘어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런 성공적인 플랫폼화, 그리고 차세대 보안 부문의 강력한 성장을 발판 삼아서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굉장히 야심찬 장기 목표를 내놨어요. 오, 어떤 목표인가요? 2030 회계연도까지요. 이 차세대 보안 부문의 ARR을 현재 56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150억 달러요? 지금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와, 네, 현재 수준에서 무려 167%나 성장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죠. 이 플랫폼화 전략은 단순히 제품 파는 걸 넘어서 고객과 장기적이고 깊은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흐름을 확보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150억 달러 목표라. 정말 대담한 목표 설정인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런 PANW의 성장성이나 전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가치 평가는 좀 적절한 수준일까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현재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쇼라고 하죠. 이게 기업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이게 한 16.3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 분야의 또 다른 강자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여기랑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흥미로운 비교 지점인데요. 현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PS 비율 16.3은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랑 비교했을 때 한 42% 정도 낮다는 분석이 있어요. 42%나요? 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매출을 올렸을 때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42%나 차이가 난다면 상당히 큰 격차인데요. 이런 가치 평가 차이는 어디서 온들까요? 그냥 성장률 때문인가요? 겉으로만 보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최근 분기 매출 성장률이 21% 정도였어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전체 성장률이 16%였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높긴 하죠. 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긴 했네요. 네. 그래서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는 거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률 차이가 그냥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여지가 있어요. 아까 강조했듯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핵심 성장 동력인 차세대 보안 부문 있잖아요. 네, ARR 32% 성장한? 네. 그 부문만 딱 떼놓고 보면 이 부문의 ARR 규모 자체가 이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전체 ARR보다 더 큽니다. 아, 규모가 더 크다고요? 네. 게다가 이 차세대 보안 부문 성장률은 4분기에 32%에 달했잖아요. 이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전체 성장률 21%보다 훨씬 빠른 속도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체 회사 성장률만 볼 게 아니라 핵심 성장 사업부의 규모랑 속도를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PANW의 가치 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런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가장 중요한 성장 엔진이 경쟁사보다 더 크고 또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가치 평가 격차가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시각이죠. 물론 시장 평가는 워낙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니까 단정할 순 없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현재 경쟁 구도뿐만 아니라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더 먼 미래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지난 8월에요.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올 것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운영체제 버전을 발표했어요. 펜 OS 11.1 오리온이라고. 양자 컴퓨팅 대비요? 와, 그거 아직 먼 미래 얘기 아닌가요? 벌써부터 준비를 한다고요? 네,
아직은 좀 초기 단계처럼 보이지만 이게 잠재적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정말 강력한 성능의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 있잖아요. RSA나 ECC 같은 것들? 네, 많이 쓰는 것들? 네, 이게 그냥 순식간에 다 해독될 수 있어요. 헉, 그럼 큰일인데요? 그렇죠. 이건 현재 인터넷 보안 체계 전체를 그냥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협입니다. 기업들의 모든 민감 데이터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는 거죠. 아찔하네요.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이 양자 내성 암호 PQC라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미리 대비를 함으로써 미래의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는 좀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서 미래의 위협 지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죠. 현재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양자 컴퓨팅 시대의 보안 문제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이 회사의 어떤 기술적 깊이나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기술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를 평가할 때 분명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핵심적인 강점들을 여러분을 위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외부 위험 막는 건 기본이고 기업 내부에서 AI 쓰면서 생기는 새로운 위험까지 관리하는 아주 포괄적이고 강력한 AI 통합 전략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렇죠. 둘째, 최근 성장률이 오히려 빨라지는 등 아주 견조하고 탄탄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네, 가속화되는 성장. 셋째, 고객들을 자기네 통합 플랫폼으로 끌어들여서 이탈률은 거의 0으로 만들고 또 기존 고객 기반에서 추가 매출을 쭉쭉 뽑아내는 아주 성공적인 플랫폼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 네, NRR 120%. 넷째, 핵심 사업 부문의 규모나 성장성을 고려할 때 주요 경쟁사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비해서 현재 가치 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 네, 저평가 가능성.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팅 대비처럼 미래 기술 변화까지 내다보면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쌓아가려 한다는 점입니다. 미래 대비까지. 네,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시거나 혹은 AI 시대 사이버 보안 산업의 지형 변화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께는 중요한 참고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구체적인 분석 포인트들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는 창을 통해서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이라는 참 복잡하고 역동적인 세계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의 AI 기반 접근 방식이나 인상적인 성장 동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전략적인 움직임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잘 파악하셨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재무제표 숫자나 기술적인 용어 이런 걸 넘어서요.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이나 산업에 거의 모든 영역에 지금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올 미래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보안이라는 개념의 본질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단순히 그냥 변화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미래의 모습을 설계하고 또 주도해 나갈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AI 기술과 보안 인프라가 이제 서로 뗄 수 없이 막 얽히면서 만들어낼 장기적인 사회적 기술적 파장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